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화면입니다. 1.6% 정도, 조금 전에만 해도 1.5%였었는데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열린 상태고요. 오후 11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 0.5% 6% 하락, 약보합권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국내 증시는 강보합이었죠. 0.4%, 0.21%, 2% 이렇게 각각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좀 했는데, 우선은 국채금리가 현재 많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1.7% 가까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요 며칠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는데 1.5%대까지 사실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한 거거든요. 미국 시장 열리면서. 그래서 어찌됐건 뭐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는 조금은 덜해졌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슈를 꼽자면 수혜주 운하 있죠. 거기서 이제 선박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그거에서 아주 제대로 선박이 좀 맞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한 6% 정도 가까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슈라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시장은 각각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준수한 수준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업종 차트로 바로 돌아가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0.17, 2% 상승했죠. 보시면 이게 62평선이고요. 5위평선을 타고 오늘 뭐 아주 작은 스몰 망치형 양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터지거나 아래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았다면 더 좋았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양봉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62평선 돌파하는 5위평선에 양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닥이 오늘 뭐 선방했다. 아울러서 보시면 매동을 보면요, 코스닥에서 오늘 기관이 그래도 한 424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도식화된 그래프를 본다면 외국인이 순매도를 뭐 900억 가까이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주체들은 거의 순매수 아니면 약간의 순매도 정도 수준으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코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시 여기만 뚫어준다면 950포인트 안착을 하고 그 이상으로 쭉쭉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첫 움직임의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동도 그나마 기관에서, 특히 이제 기관에 산다라는 것이 사실은 연기금이 덜 팔아도 충분히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연기금이 좀 꽤 오랫동안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금이 좀 받쳐주면서 코스닥이 위치 자체도 950포인트 안착해주는 움직임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는 지금 겹겹이 지금 이평선이 좀 쌓여 있고, 물론 도지로 양봉 딱 떼고 나서 도지형에서 이제 양봉, 윗꼬리단 양봉 마감을 했는데, 매동이 조금 나이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개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1700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외인 기관이 계속 연일 한 5일째 대량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기금이 있죠, 연기금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코스피는 개별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갈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조금은 세게 좀 갈 수도 있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저는 코스닥도 그렇지만 친환경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친환경이라든지 저탄소,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쪽, 뭐 CS 윈드, CS 베어링, SKC, 그죠? 그런 종목들 굉장히 유심히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케미칼입니다. 오늘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는 확실히 어제 기준으로 좀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요. 케미칼은 이렇게 지금 22평선 터치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갭으로 밀리고 쭉 그냥 음봉을 빼버렸습니다.
거래량이 물론 음봉이 나오면서 죽은 거래량 많이 매도가 나오는 거래량은 아니지만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 빠지는 상태에서 외국인이건 뭐 기관이건 더 나아가서 개인이건 순매수를 하면서 들어 올려주려고 하는 수급에 대한 움직임이만 있다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거래량도 죽은 데다가 수급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 봤을 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얘가 이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맞고 한번 찍었다가 갈 것이냐, 저는 어제도 제가 말씀 영상에서 드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좀 흐름을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선행지표는 또 뭐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가 좋은 뭐 계약이라든지 공시가 나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선행지표는 바이오사이언스의 좀 반등이 아닐까요?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밀려버리고 아직도 이 이슈에 대한 어떤 커플링된 움직임을 케미칼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거래량이 계속 죽고 있고 이제 매도에 대한 어떤 폭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지금 살짝 이제 오이평선이 생기는데요. 어느 순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뭐 이게 조금 더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밀렸다가 여기를 찍고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반등은 언젠간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반등의 적절한 타이밍에만 들어가면 분명히 좀 단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보면서 이 케미칼을 본다면 케미칼도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 기준에는. 얘도 지금 보면 26만원 마감했지 않습니까? 26만 1,500원, 26만 5천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더 밀린다 손 치더라도 25만원 정도까지인데, 바이오사이언스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급격하게 양봉 뽑으면서 바로 27만원 돌파하면서 28만원까지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분명히 흐름에 힘은 있다. 이 케미칼이 한번 또 필 받으면 앞서 상승할 때 보시면요, 이 한번 제대로 걸리면 쭉쭉 올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대로 된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지, 충분히 빠졌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하반 경직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가 어찌 보면 좀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면서 관중 계속 넣어서 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케미칼 4일 만에 51억 순매수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기금이 30억 팔았는데 기금만 아니었다면 사실상 기관도 순매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51억 순매수는 괜찮은 수준이 아니겠나,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돌아가서 디스커버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디스커버리는 쌍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 쌍바닥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양봉을 좀 뽑았고요. 그 거래량은 물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온 거래량이에요. 그렇지만 뭐 폭발적인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쌍바닥 만들어 줬고, 이걸 치워서 보면 요 라인에서 우리가 22평선 터치를 하면서 살짝 돌파 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을 세웠다 라고 하면 충분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좀 이 제대로 된 상승 쌍바닥을 좀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여기 이 상태에서 마감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가 뭐 살짝 눌렸다가 뭐 이렇게, 그죠? 우선 1차적으로는 뭐 이걸 좀 올린다면 이 반등이 1차적으로는 볼린저 밴드가 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올라가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 한번 쳐주고 눌렸다가, 그죠? 뭐 이렇게 돌파해주고 가는 그런 좀 흐름을 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몇 개월째 계속 답보 상태였기 때문에 답답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소위 말하는 희망을 한번 돌려보죠. 22평선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면서 한번 지켜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케미칼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3억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작년 7, 8월에 강한 상승만큼의 그런 어떤 흐름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커버리는 아직도 뭐 저는 이 정도 금액대면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디스커버리는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괜찮지 않나. 22평선 좀 돌파하면서 내일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최근에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유료 뭐 리딩을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브를 한다면 슈퍼챗도 제가 예전에 많이 좀 싸주셔가지고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뭐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뭐 제휴가 좀 들어와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을 하게 돼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앱스토어에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셔가지고 계좌 개설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쭉 이제 진행을 스텝 1부터 5까지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개설 확인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개설 확인에서 여기서 이제 유치자 정보를 등록하셔가지고 제휴 컨텐츠 계좌 유치자 구분에서요, 제휴 컨텐츠를 선택하셔서 컨텐츠 조회에서 쩐대리 누르고 조회하시면 쩐대리 TV하고 제휴가 돼 있는 컨텐츠로 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계좌 개설하실 때 쩐대리로 제휴 컨텐츠 검색하시는 수준으로 뭐 그동안 뭐 제가 제 영상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라면 후원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유치자 등록에 해주신다 그러면 영상을 제작하고 매일매일 제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좌 저도 미래에셋도 있고요, 유한타도 있고 신한금투도 있는데, 때마다 뭐 어떤 금액적인 측면으로 다르게 좀 그렇게 계좌를 만들어 놓고 매매를 하는 상태거든요. 뭐 한 딱 계좌만 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유치자 등록하기 하셔가지고 이렇게 검색해 주셔서 등록해 주신다면 영상 만들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데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제휴 컨텐츠 등록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푹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요,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